내 아들이 사기꾼한테 속고 있는 건 아닐까? 60대 정숙의 머릿속은 온통 의심투성이었습니다. 28살 간호사가 30살 아들에게 접근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돈이 목적은 아닐까요? 아니면 안정적인 결혼 상대를 찾는 계산적인 여자일까요? 사람 믿지 마. 결국 내 손으로 다 해야 해.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워온 정숙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아들 지훈이 엄마 결혼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정숙의 경보등에 불이 켜졌죠. 사진으로만 본 신소연. 너무 예쁘고 완벽해 보이는 얼굴. 저런 애가 왜 우리 지훈이를?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뭔가 숨겨진 목적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숙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에 가짜 환자로 입원해서 예비 며느리를 몰래 감시하기로 한 거죠. 아들에게는 친척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무릎이 아프다며 연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한 엄마의 의심이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정숙의 무모한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봅시다. 50대 후반을 넘어선 정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시골 장터 한편에 자리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지 벌써 20여 년이 흘렀죠.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아들 지훈을 키워낸 세월이었습니다. 사람 믿지 마. 결국 내 손으로 다 해야 돼. 정숙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죠. 지훈이 어릴 적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난 후 정숙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구든 의심부터 하고 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하루는 늘 바쁩니다. 반찬 준비를 마치고 가게 문을 열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정숙이네 반찬은 정말 맛있어.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조금씩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도 잠깐 마음 한편에는 늘 경계심이 자리하고 있었죠. 지훈이 30이 되도록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자 정숙은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언제 장가갈 생각을 하는 거야?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죠. 그런데 어느 날 지훈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있어. 곧 인사시킬게. 지훈의 말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연애 이야기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니요. 마음이 복잡해졌죠. 지훈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는 단정한 얼굴의 간호사였습니다. 이름은 신소연, 나이는 지훈보다 2살 어린 28살이라고 했죠. 간호사라니 그것도 괜찮은 직업이긴 하지만 정숙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 지훈이랑 저런 아이가 진짜 괜찮은 걸까? 정숙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워낙 순진한 성격이라 혹시 나쁜 여자에게 속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사진으로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죠.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아들놈이 워낙 못 믿어오니까.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떻게든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반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지훈이 어제 보여준 사진 속 여자 생각뿐이었죠. 무와 당근을 썰면서도 자꾸만 그 단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간호사라고 했지? 요즘 간호사들은 어떨까?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안정적이고 전문직이니까요. 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오후쯤 되자 지훈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죠. 엄마, 어제 말한 그 사람 말인데.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은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죠. 소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일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따뜻하고. 지훈의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만 나타나는 특별한 빛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죠. 그래, 언제 인사시켜 줄 거야? 정숙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음 달쯤에 시간 맞춰서 집에 모시고 올게라고 답했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돌아간 후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말한 병원 이름을 검색해보니 시내에 있는 제법 큰 종합병원이었죠. 직원 소개 페이지를 뒤져보니 정말로 신소연이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팔병동 간호사 신소연. 정숙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은 지훈이 보여준 것과 같은 사람이 맞았죠.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정숙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요즘 무릎이 점점 아프기도 하고 한 번쯤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죠. 일석이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갑자기 친척 일로 며칠 시골 갈 일이 생겼어. 지훈은 어디 친척이요? 라고 물었죠. 정숙은 고모 쪽에 일이 생겨서 며칠 다녀올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일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숙에게는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후 혼자 살아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점 멀리했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엄마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난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예비 며느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이것도 다 우리 지훈이를 위한 일이야. 정숙은 인터넷으로 병원 정보를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정형외과 입원 병동이 8병동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신소연이 근무하는 바로 그 병동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운이 좋네.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들어 정말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오래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죠. 날씨가 흐린 날이면 특히 더 아팠습니다. 어차피 검사도 받아야 하는데 이참에 제대로 해보자. 아들놈이 워낙 못 믿어오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정도 병원에 입원하면서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죠. 과연 신소연이라는 사람이 지훈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어떨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장 지훈의 고백.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반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지훈이 어제 보여준 사진 속 여자 생각뿐이었죠. 무와 당근을 썰면서도 자꾸만 그 단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간호사라고 했지? 요즘 간호사들은 어떨까?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안정적이고 전문직이니까요. 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오후쯤 되자 지훈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죠. 엄마, 어제 말한 그 사람 말인데.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은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죠. 소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일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따뜻하고. 지훈의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만 나타나는 특별한 빛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죠. 그래, 언제 인사시켜 줄 거야? 정숙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음 달쯤에 시간 맞춰서 집에 모시고 올게라고 답했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돌아간 후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말한 병원 이름을 검색해보니 시내에 있는 제법 큰 종합병원이었죠. 직원 소개 페이지를 뒤져보니 정말로 신소연이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팔병동 간호사 신소연.
정숙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은 지훈이 보여준 것과 같은 사람이 맞았죠.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정숙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이 워낙 순진한 성격이라 혹시 나쁜 여자에게 속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게다가 요즘 무릎이 점점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갑자기 친척 일로 며칠 시골 갈 일이 생겼어. 지훈은 어디 친척이요? 라고 물었죠. 정숙은 고모 쪽에 일이 생겨서 며칠 다녀올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일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숙에게는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후 혼자 살아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점 멀리했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엄마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고 난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예비 며느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이것도 다 우리 지훈이를 위한 일이야. 정숙은 인터넷으로 병원 정보를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정형외과 입원 병동이 8병동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신소연이 근무하는 바로 그 병동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운이 좋네.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놈이 워낙 못 믿어오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환자로 입원해서 며칠 동안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진짜 모습을 관찰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죠. 과연 신소연이라는 사람이 지훈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어떨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숙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정형외과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검사를 받고 싶은데 입원도 가능한가요? 접수 담당자는 친절하게 의사 선생님 진료 받으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라고 답했죠. 예약일까지 며칠 남은 시간 동안 정숙은 입원 준비를 차근차근 했습니다. 속옷과 세면용품 그리고 심심할 때 볼 책 몇 권을 가방에 넣었죠. 너무 많이 챙기면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가져가면 불편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릎 통증은 정말이었습니다. 오래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날씨가 흐린 날이면 더욱 아팠죠. 어차피 검사도 받아야 하는데 이참에 제대로 해보자. 정숙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더 꼼꼼히 옷차림을 신경 썼어요. 너무 꾸며서 가면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대충 입고 가면 예비 며느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평소에 즐겨 입던 깔끔한 옷을 선택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훨씬 큰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죠. 이런 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면 그래도 실력은 있겠구나.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마음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염증도 있고요. 며칠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고 치료도 받아보시죠. 의사의 말에 정숙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당한 이유로 입원할 수 있게 된 거죠.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만나게 될 신소연이라는 간호사가 과연 어떤 사람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지훈이 그토록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8병동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8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말에 따라 정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긴장감도 함께 높아졌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8층에 도착하자 병동 입구에 정형외과 병동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하얀 복장을 입은 간호사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중에서 신소연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지만 마스크를 쓴 상태라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르신, 이번 수속 오셨죠? 한 간호사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네, 그런데 혹시 하다가 말을 멈췄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신소연을 찾는다고 하면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담당 간호사가 곧 오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마음속으로 제발 신소연이었으면 좋겠다고 빌었죠. 드디어 며느리 될 사람을 직접 만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번 수속 오셨죠? 한 간호사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네, 정형외과 입원이요. 정숙이 답하자 김미정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말했어요. 목소리의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정숙은 속으로 이 사람이 담당 간호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실로 가는 길에 김미정은 기계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식사 시간은 8시, 12시, 6시고요.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마치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죠. 환자를 대하는 진심이나 배려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지만 김미정은 잠시만요. 바빠서라고 말하고는 한참 후에야 물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마저도 툭 던지듯 놓고 가버렸죠. 점심시간이 되자 김미정은 식사하세요라고 말하며 식판을 놓고 갔습니다. 정숙이 숟가락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자 아, 깜빡했네라고 하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숟가락을 가져다 주었어요. 정숙은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오후에 혈압을 재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팔 올리세요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혈압계를 팔에 감쌌는데 너무 세게 조여서 아팠습니다. 좀 아픈데요 라고 말하자 원래 이런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이런 간호사들도 있구나.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신소연도 이런 식이라면 정말 큰일이겠다 싶었어요. 지훈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죠. 오후 6시쯤 근무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미정은 밤 근무 간호사가 올 거예요 라고 말하고는 별다른 인사도 없이 가버렸어요. 정숙은 밤 근무 간호사는 누굴까 하며 궁금해했습니다. 저녁 8시쯤 병실 문이 열리더니 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자 지훈이 보여준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죠. 바로 신소연이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밤 근무 담당 간호사 신소연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김미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죠. 오늘 입원하셨다고 들었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정숙은 드디어 만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겉으로는 평범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될 것입니다. 소연은 다른 환자들 병실도 차례대로 돌며 인사를 했습니다. 정숙은 문틈으로 소연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일단 첫인상은 나쁘지 않네. 라운딩을 마치고 소연이 다시 정숙의 병실에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은 드셨나요? 약은 제 시간에 드시고 계신가요? 세심하게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정숙은 이제부터 소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정숙이 부탁하자 소연은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몇 분 후에 찬물을 가져다 주었죠. 김미정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소연의 인내심이 어느 정도인지 까다로운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내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볼게. 정숙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숙은 본격적인 테스트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물부터 시비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소연이 가져다 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일부러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요? 차가운 물로 다시 가져다 주세요. 소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죄송해요, 어르신. 금방 더 차가운 물로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몇 분 후에 얼음까지 넣은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었죠. 이 정도면 괜찮으실까요?
정숙은 속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낮에 김미정은 그런 요구에 짜증스러워했는데 소연은 오히려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통과네. 하지만 아직 더 어려운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소연이 투약 시간이라며 약을 가져왔습니다. 정숙은 또다시 까칠하게 굴기로 했어요. 이 약이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크네요. 이걸 어떻게 삼켜요? 사실 약은 평범한 크기였지만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이 약은 무릎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고요. 이건 위를 보호하는 위장약입니다. 만약 삼키기 어려우시면 물을 많이 드시거나 필요하면 가루약으로 바꿔드릴 수도 있어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이었죠. 정숙은 계속해서 어려운 요구를 해봤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아요. 낮은 걸로 바꿔주세요. 소연이 베개를 바꿔주자 이번엔 너무 낮네요. 중간 정도로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정말 까다로운 환자였죠. 그런데도 소연은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여러 번 베개를 바꿔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계속 조절해 드릴게요. 이 정도면 어떠세요? 오히려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이었어요. 정숙이 가장 놀란 것은 소연이 다른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옆 병실 할머니가 밤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하자 소연은 시간을 내서 할머니 곁에 앉아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어요. 어르신, 고향이 어디세요? 자식들은 자주 와요? 휠체어를 타는 할아버지 환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바쁜 와중에도 직접 휠체어를 밀고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어요. 새벽 1시쯤 정숙은 더 과도한 요구를 해봤습니다.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소연이 에어컨을 틀어주자 이번엔 너무 추워요. 온도 좀 올려주세요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신경질적인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어르신 몸이 아프시니까 온도 변화에 민감하실 수 있어요. 편안하실 때까지 계속 조절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몇 번이고 온도를 맞춰주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정숙은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성의가 없어요. 환자 돌보는 게 이런 식이에요? 다른 간호사들이라면 기분 나빠할 법한 말이었죠. 소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분하게 답했어요. 어르신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더 나은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은 점점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까칠하게 굴었는데도 소연은 단 한 번도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죠.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간호사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대화도 들렸습니다. 신소연, 또 남 도와주다 밤밥도 못 먹었네. 너무 착하기만 해도 탈이야. 맞아, 소연이는 정말 환자들한테 친절해. 우리도 본받아야 해. 정숙은 소연이 진짜로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환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이 느껴졌죠. 그런데도 계속 테스트를 해야 하는 자신이 점점 초라해 보였습니다. 새벽 3시 소연이 마지막 라운딩을 돌 때 정숙의 병실에 들어왔어요. 어르신, 밤에 잠 잘 주무세요.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해 주세요.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지훈이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소연에게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숙은 어젯밤 소연의 모습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명 좋은 사람 같기는 한데 아직 며칠 더 지켜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낮 근무로 다시 김미정이 왔고 여전히 무뚝뚝하고 불친절했습니다. 약 드세요. 김미정은 약을 던지듯 놓고 가버렸어요. 어젯밤 소연이 친절하게 약 설명을 해주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죠. 정숙은 저절로 소연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마다 다르구나. 점심시간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니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원래 아픈 무릎인데 치료받느라 더 자극을 받은 것 같았어요. 김미정에게 무릎이 너무 아픈데 진통제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했지만 의사 처방 없으면 안 돼요 라는 딱딱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무릎이 계속 아팠지만 참고 있었어요. 김미정에게 다시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아픈 무릎을 참으며 저녁을 맞았습니다. 밤 근무로 소연이 올 시간이 다가오자 왠지 안도감이 들었어요. 저녁 8시 소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소연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정숙은 그제서야 자신이 소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물리치료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무릎 상태는 어떠세요? 소연이 세심하게 물어봤어요. 정숙은 좀 아파요. 낮에도 계속 아팠는데.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일부러 트집을 잡을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소연은 즉시 의사에게 연락해서 진통제 처방을 받아왔어요. 어르신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환자분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무릎 상태를 보더니 얼음팩을 준비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정숙은 소연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김미정은 귀찮아하며 처방 없다고 했는데 소연은 직접 의사에게 연락까지 해서 도와준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고마워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소연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호출벨이 계속 울렸거든요. 옆 병실 할머니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자 급히 달려가서 산소포 화도를 재고 의사에게 연락했어요. 또 다른 환자는 잠이 안 온다며 수면제를 달라고 보챘어요. 정숙은 문틈으로 소연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병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돌보는 소연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똑같이 친절하고 세심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새벽 1시쯤 정숙의 무릎이 갑자기 더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죠. 참다가 견딜 수 없어서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님, 무릎이 너무 아파요. 소연이 급히 달려왔어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숙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말하자 소연은 즉시 무릎 상태를 확인해 봤어요. 염증이 더 심해진 것 같네요. 소연은 새로운 얼음팩을 가져와서 정숙의 무릎에 조심스럽게 대어주었어요. 그리고 바르는 파스를 가져와서 이걸 발라드리면 조금 시원해지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정숙의 무릎에 직접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손길은 정말 부드러웠어요. 아픈 부위를 피해가며 조심스럽게 마사지해 주었죠. 이렇게 하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들 거예요. 정숙은 그런 소연의 정성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다리를 좀 더 높게 올려드릴게요. 소연은 베개 2개를 가져와서 정숙의 무릎 아래 받쳐주었어요. 정말 편한 자세가 되었죠. 이 자세로 주무시면 부기도 빠지고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숙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더니 이날 밤은 특히 심했어요. 새벽 2시, 3시, 4시. 계속해서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간호사님 죄송한데 화장실 좀. 정숙이 미안해하며 말하자 소연은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며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무릎이 아픈 정숙이 걷기 어려우니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날 밤 정숙은 총 7번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때마다 소연은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휠체어를 밀어주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같은 말로 정숙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호출벨도 계속 울렸지만 소연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환자들 피 검사를 하고 할아버지 환자의 수액을 갈아주고 할머니의 혈압을 재고 또 다른 환자의 베개를 정리해주고 정말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새벽 5시쯤 정숙이 또다시 화장실에 가야 할 때였어요. 간호사님 또 죄송하지만 정숙이 미안해하며 말하자 소연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왜인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밤새 7번이나 귀찮게 했는데도 소연은 단 한 번도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욱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죠.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니? 정숙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어요. 소연의 진심이 담긴 위로에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소연은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어르신, 왜 우세요?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요라고 말했죠. 소연은 조용히 정숙 곁에 앉아서 티슈를 건네주었어요. 힘드셨죠? 아픈데 병원에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정숙은 그런 소연의 배려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새벽 6시가 되자 낮 근무 간호사들이 출근했습니다. 소연은 밤새 환자들을 돌본 내용을 꼼꼼히 인계해 주었어요. 정숙 어르신은 밤에 무릎 통증이 심하셨고 빈뇨로 화장실을 자주 가셨어요. 오늘 낮에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정숙은 소연이 퇴근하는 모습을 아쉽게 바라봤습니다. 이틀 동안 소연을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테스트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염증도 줄어들었고요.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숙은 기뻐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왠지 아쉬운 마음이 더 컸어요. 사실 무릎 치료는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소연을 관찰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소연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입원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원한다고 하니 섭섭했어요. 저녁이 되자 다시 소연이 밤 근무로 왔습니다. 어르신, 내일 퇴원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숙은 그런 소연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에 제가 좀 까칠하게 굴었는데. 정숙이 미안해하며 말하자 소연은 무슨 말씀이세요? 아프시니까 당연히 예민하실 수 있죠. 오히려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답했어요. 정숙은 소연의 겸손한 모습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환자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훈이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소연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거든요. 새벽에 소연이 마지막 라운딩을 돌 때 정숙의 병실에 들어왔어요. 어르신, 밤에 잠 잘 주무세요. 내일 퇴원하시면 집에서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정숙은 그런 소연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숙이 진심으로 말하자 소연은 저야말로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라고 답했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퇴원 당일 아침 정숙은 짐을 정리하며 아쉬워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빨리 퇴원해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있고 싶었어요. 특히 소연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소연은 낮 근무가 아니었지만 특별히 정숙의 퇴원을 배웅하러 왔어요. 어르신, 퇴원 축하드려요. 집에 가셔서 무릎 조심하시고 아프시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정말 마지막까지 친절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또 맡을게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숙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며느리로 만나게 될 텐데 소연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연과 악수를 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런 애가 우리 지훈이랑 인연이라면 내가 괜히 의심한 건가. 병원을 나서면서 정숙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소연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주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사람인데 이제는 진심으로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었어요. 택시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정숙은 계속 소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였어. 지훈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테스트하려고 갔던 병원이었지만 결국 소연의 진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돌아오게 되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정숙은 소연이 해준 말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지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숙이 집에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계속 소연 생각만 하며 지냈어요. 병원에서의 며칠간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지만 소연의 따뜻했던 모습들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제 지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지훈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엄마 친척 일은 잘 해결되셨어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응, 다 괜찮아졌어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경이었죠. 아직 소연과의 만남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지훈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오늘 소연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데려왔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며 오늘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네, 갑자기 시간이 되어서요. 소연이가 엄마 뵙고 싶어 해서 함께 왔어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소연을 며느리 후보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더니 지훈과 함께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이 거실로 나가자 소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숙을 보는 순간 소연의 표정이 깜짝 놀란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그 병동에 계셨던? 소연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정숙을 알아본 거죠. 지훈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너희 둘이 아는 사이야?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고백하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그때 그 환자였어. 내가 우리 지훈이 좋아한다길래 직접 확인하러 간 거야. 나 참 못됐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소연은 눈이 동그래져서 정말요? 그럼 그때 저를 라고 말했어요. 지훈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병원에 가셨어요?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죠. 지훈이가 너 사진 보여주면서 좋아한다고 하길래 엄마가 궁금해서 병원에 환자인 척하고 갔던 거야. 무릎도 진짜 아팠고. 정숙이 말하자 지훈은 엄마 그럼 친척집 간다던 건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미안해 지훈아. 내가 워낙 순진해서 혹시 나쁜 사람에게 속는 건 아닌가 걱정됐거든. 정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엄마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소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그때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지켜보신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에는 너를 테스트해 보려고 했어. 일부러 까칠하게 굴기도 하고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하셨던 거군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아프신 분이신 줄 알았거든요. 정숙은 그런 소연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결국 나만 감동받고 돌아왔어. 정숙이 진심으로 사과하자 소연은 괜찮아요. 오히려 그래서 더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다행이라고? 지훈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어머니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정숙은 소연의 말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때 나한테 해준 말 있잖아.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라고 했을 때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내가 무너졌단다. 소연은 그 말을 기억하며 그때 무릎이 많이 아프셨잖아요. 정말 걱정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정숙은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게 느껴졌어 라고 답했습니다. 지훈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워했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소연이가 통과했다는 거네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과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반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요? 소연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정숙은 난 혼자 아이 키우며 세상 무섭게 살았어. 그런데 내 며느리 될 사람은 세상을 따뜻하게 대하는 아이라니. 정말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요. 정숙도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으며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엄마 방법은 좀 이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네요. 정숙은 미안해, 지우나. 다음부터는 믿고 맡길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숙은 소연에게 병원에서 밤새 고생시켜서 미안했어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고, 소연은 덕분에 어머니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고 답했습니다. 몇 달 후 결혼식 날, 정숙은 한복을 차려입고 소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난 혼자 아이 키우며 세상을 무섭게 살았어. 그런데 내 며느리는 세상을 따뜻하게 대하는 아이라서 내가 이 아이를 딸로 맞는다. 소연은 울고 지우는 웃으며 세 사람이 나란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던 만남이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소연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거죠.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정숙은 예상과 다른 며느리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은 소연이 힘든 간호사 일을 해야 해서 바쁘고 힘들 테니 자신은 신경 쓰이지 않게 해야겠다 다짐했죠. 하지만 소연은 정숙을 더 챙기고 보호하는 며느리였어요. 지훈보다도 정숙의 안부를 더 자주 묻고 무릎 상태는 어떤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러서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도와주었죠. 시장 상인들은 정숙이가 정말 복받았네.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왔어? 라며 부러워했고, 정숙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며느리라니 내 딸이야.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정숙과 지훈, 그리고 소연은 진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걱정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소연의 진심 어린 마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정숙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고, 지우는 사랑하는 사람과 어머니가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며 더욱 행복했습니다. 소연은 진짜 딸처럼 정숙을 모시며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갔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